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걸어가는 순간에도 이렇게 컴투스 홀딩스 지금 체결된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오늘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오, 다행히. 오늘 얼마 정도 벌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일단 실현은 1,000만 원 정도 나고 비실현도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나고 있는. 어떻게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손절은 잘 나가고 수익은 두 개 가져가나요? 8월 1일날 밤에 퇴근해서 확인해보고 자동 매수 매도를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이때 매수가 실행이 되고 자동으로 여기서 매도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 매매의 수익률은 168%를 기록하는 것이죠. 굳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PI를 활용하지 않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공룡기사 창으로. 월급으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투자는 상방이 열려있다. 직장인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자이다. 힘든 길이겠지만 노력한다면 해피엔딩일 것이다. 함께 가보자. 월급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100세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월급을 받는 동안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둘째치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책의 이름은 나는 주식으로 월급 2번 받는다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제2의 월급, 흔히들 말하는 파이프라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효율적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책은 짬을 내서 주식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특화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고는 싶은데 본업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분들, 더 나아가 학생들까지도 이 책을 읽은 후 하루 1시간만이라도 저자의 방법을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그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켜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 자동 매매로 적게는 연 1억, 많게는 연 5억까지 성과를 냅니다. 게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연 1억 수익을 방송에서 인증할 정도로 성과를 현재 내고 있는 실전 투자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0억 버는 투자자에 비해서 수익이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지신다고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본업을 병행하며 짬을 내서 자동 주식 매매로 이룬 성과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되려 가성비로는 최고로 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본업이 있는 투자자들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본업이 있는 투자자에게 어떤 투자가 적합한지를 자신의 20년 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1년의 과정을 이 책에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이 10년의 세월을 아낄 수 있게끔 이 책을 썼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 중 8번부터 11번까지의 종목 선정, 그리고 12번부터 15번까지 실전 자동 매매를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번 하루 10분 종가 베팅하는 방법은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료의 강도를 판단하는 10번의 내용, 그리고 엔벨로프 지표를 활용해서 관심 종목을 압축하는 11번의 내용, 그리고 실전 자동 매매를 설명하고 있는 15번의 내용, 그리고 하루 10분 종가 베팅을 설명하는 이 16번의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책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상이 좋아도 책을 넘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자의 20년 내공이 매우 함축적으로 녹아져 있는 책입니다. 특히 특정 내용은 두세 번 읽을 때마다 배어져 나오는 그 기품의 탄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영상을 보신 후에 책을 매수하고 여러 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2의 평생 월급을 준비해보실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급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에 오르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바로 월급과 내 아이의 성적이 그 주인공이다. 월급은 더디게 상승하는데 물가는 치솟아 내 삶은 더 쪼들리고 마음은 급해진다. 이런 불편함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무엇을 하든 직장에서 주는 월급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면 된다. 그 순간 직장은 부업이 되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본업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난 10여 년 전부터 투자자가 본업, 직장인이 부업이 된 상태이다. 내가 월급으로부터 자유해졌다고 느꼈을 때는 처음 투자 소득으로 월 1,000만 원을 찍었던 때였다. 세후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2. 부당 지시를 벗어나다. 부업이 되었다고 대충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사에서는 직장인이 본업인 것처럼 일해야 한다. 월급이라는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반 위에서 투자가 얹어질 때 그 시너지는 상당하다. 제2의 월급이 생기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 충성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의 사내 정치, 회식, 야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3. 10년간 안 되던 주식. 투자를 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아무런 지식 없이 4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주식. 나의 첫 투자는 묻지마 장기 투자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계좌는 순식간에 300만 원으로 줄었다. 생전 처음 겪은 손실의 충격. 나는 그때부터 투자 서적을 모조리 읽으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매일 주식과 씨름했지만 이후 10년간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우량주 투자에서 벗어나 단기 투자를 시작하면서 다행히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년간 꾸준한 수익이 지속되고 있다. 수익을 내지 못했던 10년의 노력이 아깝진 않지만 이 책을 읽은 독자는 내가 겪은 10년의 시행착오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4. 그냥 했더니 되더라. 난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냥 하는 것. 즉, 그냥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얻어 터져도 계속한다. 그랬더니 안 되던 것이 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잘 되기 시작했다. 5. 방법이 맞다면 밀고 나가라. 장이 안 좋으면 쉬라는데 나는 그래도 계속한다. 그냥 한다. 거기서 얻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하다 보면 방법에 확신이 생기는 때가 있다. 그때가 오면 그 방법으로 쭉 밀고 나가자.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리스크 관리이다. 월급이라는 안전마진을 발판 삼아 리스크 관리만 잘 된다면 언젠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계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월급으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투자는 상방이 열려 있다. 직장인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자이다. 힘든 길이겠지만 노력한다면 해피엔딩일 것이다. 함께 가보자. 함께 가보자는 저자의 말이 마치 든든한 선배님의 말처럼 들립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딛고 투자자로 성공한 저자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6. 직장인의 투자는 퇴근 후에 이루어진다. 월급보다 큰 수익을 얻기를 원하면서 아니란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다면 일찌감치 접는 편이 좋다. 투자에는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 심지어 주식시장에 수업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사실 노력해도 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지구력, 꾸준함 또한 필요하다. 나는 매일 밤 시황을 공부하고 매매할 종목을 결정하고 자동 매매를 설정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한 적은 없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무너진다. 큰 수익을 원하지만 투자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를 바꿔야 좋은 결과를 손에 쥘 수 있다. 7. 퇴근 후 투자. 자동 매매가 차라리 낫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장중에 투자를 못해서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투자의 실패 원인을 그것에서 찾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퇴근 후에 시장을 맞이하는 것에는 큰 이점이 있다. 첫째,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장중에 시장을 보면 노이즈가 너무 많다. 각종 찌라시로 순간적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가짜 뉴스로 급락이 나오기도 한다. 여기에 잘못 휘말리면 큰 손실을 보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전투가 끝난 정리가 된 시장을 퇴근 후에 바라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둘째, 자동 매매, 즉 시나리오 매매를 할 수 있다. 자동 매매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자동으로 매수 매도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HTS나 MTS에서 제공하는 자동 감시 주문을 이용했고 현재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주로 사용한다. 매일 저녁, 내일의 매매 대상이 될 종목을 정하고 해당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할지 미리 결정한다. 그리고 다음날 매매 대상 종목이 매수 타점에 오면 자동으로 매수가 이루어진다. 이미 전날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당일의 나의 기분이나 시장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 시나리오대로 움직일수록 전날 미리 세팅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자동 매매의 매력에 대해서 느낌이 오셨을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자의 자동 매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자의 자동 매매는요, 크게 종목 선정, 타점 결정, 자동 매매 설정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영상과 책을 보시면서 한 번쯤은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이런 것이 바로 직장인의 투자구나. 아, 이런 것이 바로 미리 계획된 투자구나. 이렇게 편하게 할 수도 있구나.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 종목 선정.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어디에서 사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종목 선정을 잘해야 매매의 확률이 높아지고 깡통의 확률이 낮아진다. 먼저 직장인에게 중요한 것은 관심 종목을 축소하는 것이다. 수익 실현할 확률이 높은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확률이 낮은 종목은 빼는 것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직장인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 9. 관심 가져야 할 종목. 자, 저자의 투자 순서를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대금과 상승률 상위 종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의 재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료 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렇게 해서 추려진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해서 자동 매매를 설정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재료의 강도를 파악하여 종목을 추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저자는 종목 선정이 수익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자의 지금부터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흡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매매 대상을 선정하는 나만의 방법과 기준을 소개한다. 매매의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내일 바로 매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만의 관심 종목을 선정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관심 종목 내에서 매수 타점이 나올 법한 종목을 다시 필터링 후 매일의 매매가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들 요 구체적인 과정들, 관심 종목을 필터링해서 다시 축약하는 그 과정 뒤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HTS나 MTS로 거래대금 순위를 확인한다. 나는 매일 1위부터 100위까지 살핀다. 거래대금 100위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시장 분위기와 주도주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1위에서 100위까지 살펴보는 거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요. 계속 숙달을 하시면 쭉 훑어만 보셔도 주도주와 시장의 분위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일 시장과 함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목과 그에 매칭되는 재료를 암기하게 되고 이는 빠른 시장 판단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데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이다. 이것이 이른바 기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주의다. 거래대금 100위권 내 종목을 등락률 순으로 정렬하면 상승률이 높으면서 거래대금이 큰 종목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저자가 이야기해 준 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꿀팁이거든요. 자, 0186 거래대금 상위 창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등락률이라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요. 등락률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순위도 나오잖아요. 등락률이 높은데 거래대금이 얼마나 높은지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거래대금도 중요하지만 많은 투자 대가와 고수들은 상보 강도, 같은 시간 내에 얼마나 상승률이 높은가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요 등락률 클릭해 보시는 거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래대금 100위권 내 종목을 등락률 순으로 정렬하면 상승률이 높으면서 거래대금이 큰 종목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상승 주도주의다. 반대로 거래대금 100위권 내 종목을 하락률 순으로 정렬하면 하락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의 하락 이유를 알아보는 것도 장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할 일은 거래대금이 크고 등락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왜 올랐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왜 올랐는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재료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다. 재료는 쉽게 말해 주식을 상승시킨 뉴스이다. 네이버를 통해 해당 종목명을 검색하면 대부분 상승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10.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재료 판단하기.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서 재료가 좋은 종목을 추려낸다. 좋은 재료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 좋은 재료는 싱싱하되 자극적이어야 한다. 싱싱하다는 의미는 시장에서 이미 여러 번 해먹은 재료가 아니라 처음 나온 뉴스를 뜻한다. 생각보다 재탕 뉴스가 많다. 세력이 탈출을 위해 뉴스를 활용한다는 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이 경우 주가는 일시적으로 급등을 보이다가 다시 급락하는 현상을 보인다. 자극적이라는 것은 매수 심리를 자극해야 하므로 누가 보더라도 매수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뉴스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좋은 재료는 많이 노출되는 뉴스이다. 노출이 많이 될수록 사람들이 자극을 강하게 받는다. 노출되는 곳이 9시 뉴스라면 금상첨화다. 주식을 하지 않는 직장 동료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논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가 좋은 뉴스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누구나 알 법한 뉴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를 만한 이슈라면 좋다. 세 번째,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대기업과 엮이거나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관계된 뉴스가 좋다. 우리나라 증시는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시총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2022년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280조 원으로 추산할 만큼 대기업의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그런 대기업과 연결되는 뉴스를 띄우면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 충분하다. 미국의 빅테크와 관련된 뉴스라면 더 좋다. 한국 경제는 미국과 밀접하고 미국 경제 규모는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2023년 12월 기준 삼성전자의 8배가 넘는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HBM 관련주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왔다. 그 대장주격인 한미 반도체 또한 마찬가지였다. 2023년 12월 6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카페24는 구글 260억 원 투자 유치를 재료로 장 시작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했으며 다음 날도 상한가로 시작한 이후 조금 밀려 19% 상승한 채로 마감하였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좋은 재료의 특징 3가지. 첫째, 재료는 싱싱하고 자극적이어야 한다. 둘째, 좋은 재료는 많이 노출되는 뉴스이다. 공중파가 금상첨화다. 셋째, 국내 대기업 또는 글로벌 대기업과 관계된 뉴스가 좋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3문장을 딱 듣고 이런 재료가 좋은 재료구나 감이 오실까요? 종목 선정, 이 재료의 강도를 판단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재료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재료가 바로 초전도체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초전도체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자연스럽게 의심이 드실 겁니다. 에이, 설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대상으로 자동 매매를 설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든다는 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고 내용이 믿기 힘들 만큼 자극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운 재료를 가진 종목이 크게 상승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거는요, 재료가 새롭고 자극적이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의심이 든다는 건. 자, 그리고 실전 투자 고수들은 그런 종목에서 감을 빨리 잡고 선취매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매수가 매수세를 부르고 주가는 급등을 하는 것이죠. 자, 2023년 8월 1일 화요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날 서남, 신성 델타테크, 덕성, 파워로직스라는 생소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일제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왜 해당 종목들이 상한가를 찍었는지 확인해 본 사람들은 그 중심에 초전도체라는 생소한 재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날 상한가 간 종목들의 거래대금을 비교해 봐도요, 초전도체 종목에 몰린 거래대금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 초전도체라는 키워드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제목이 자극적인 것이구나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자, 8월 1일 기사입니다. 상온 초전도체 인류를 구한 치트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 어떠신가요? 자, 역시 8월 1일 기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상온 초전도체 세계 최초 구현 소식에 상한가 마감 세계 최초. 자, 그리고 인류를 구원한 치트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 8월 1일자. 자, 요거는 SBS 뉴스입니다. 꿈의 물질 개발 국내 기업 발표의 논쟁 샘플 곧 공개. 꿈의 물질.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신선하고 자극적이죠? 자, 그리고 딱 보면은 에이, 설마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신성 델타테크, 덕성, 서남, 파워로직스라는 종목명이 생소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말대로라고 하면 해당 재료의 종목들은 상승 여력이 매우 높은 좋은 재료의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SBS 뉴스에서도 다뤄진 재료죠. 또 전 세계가 관심이 집중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대박 재료를 놓치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자는요, 8월 1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크게 상승했을 때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이걸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야, 이 재료 굉장히 좋은데? 라고 해서 이날 자동 매매를 설정한 것이죠. 저자의 기준대로 말이죠. 자, 그리고 저자의 기준대로라고 했다라고 하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저자의 기법은 눌림 매매가 주력입니다. 이날 자동 매수가 되었을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8월 1일 날 밤에 퇴근해서 확인해보고 자동 매수 매도를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이때 매수가 실행이 되고 자동으로 여기서 매도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월 1일에 설정한 이 자동 매매의 수익률은 168%를 기록하는 것이죠. 아마 저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에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매수하고 매도했는데 수익률이 168%라는 건 굉장히 효율적인 가성비가 높은 투자를 한 셈이죠. 저자의 말대로 핵심은 재료를 판단하고 종목을 선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다양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저자가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책을 다시 보시면서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요, 재료로 압축한 종목을 다시 한번 또 압축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남달라요. 저자의 노하우를 들어보겠습니다. 11. 엔벨로프로 다시 한번 압축. 나는 관심 종목으로 설정한 종목들의 고점이 21선 대비 40% 이상 상승한 종목을 필터링한다. 시장이 좋으면 고점 기준을 30% 정도까지 낮추기도 하고 시장이 좋지 않으면 고점 기준을 50% 정도까지 올리기도 한다.
해당 부분은 꼭 직접 통계를 내보기를 추천한다. 21선으로부터의 상승 이격을 보기 위해 엔벨로프 저항선을 사용한다. 21선 대비 40% 이상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엔벨로프 20-40으로 설정하고 저항선만 체크한다. 장세가 좋으면 엔벨로프 20-30, 장세가 좋지 않으면 엔벨로프 20-50으로 바꾼다. 21선 대비 40% 이상의 상승 이격을 발생시키면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정배열을 이룬다. 그리고 30%가 상한가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이틀 이상의 연속적 상승을 일으킨 것이다. 즉, 엔벨로프 20-40 기준에 맞는 종목은 단발성 재료를 가진 종목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시세의 기준이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시세뿐 아니라 재료나 재무, 공시의 분석도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엔벨로프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저자의 노하우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 부분만 책에서 제대로 잘 배워가셔도 진짜 유료 강의 하나 들으신 것과 맞먹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번을 읽어보면서 곱씹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엔벨로프 설정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창을 클릭하면 메뉴 항목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ENVE까지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엔벨로프라고 뜨죠? 요거 클릭해 주시고 요 밑에 가서 엔벨로프를 클릭해 주면 여기에 지표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지표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위의 값은요,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값은요,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이격이 발생하는가, 그것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자, 저자의 기준대로 40%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라인 설정에 가셔서요. 자,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거 사용하셔도 되고, 이미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해제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차트에 21선이 없다라는 분들은 체크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지지선은 제외합니다. 저항선만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항선이 눈에 잘 보이도록 저항선 클릭해주고 너비를 3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위에 엔벨로프 저항선이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저자는요, 이 저항선을 위로 상방으로 돌파한 종목을 매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은 될 수 있어도 매수의 대상은 되지 않는 거죠. 자, 일단 뒤에서 여러 가지 저자의 설명이 나오니까 그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매수 타점. 자, 종목이 골라졌다면 이제는 매수 매도를 자동 설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저자는요, 이 일련의 과정이요, 퇴근 후에 약 1시간 정도면 모두 완료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책에서 밝히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가 어떻게 매수 매도 설정을 하는지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매매는 눌림 매매이다. 눌림 매매란 강한 상승을 보이던 주도주가 일정 부분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재료가 살아있어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은 가격 조정을 보인 후 다시 상승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5일,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 눌림 매수 타점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나는 5일, 10일의 중간인 7일, 10일과 20일의 중간인 15일선을 눌림 매수 타점으로 활용한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5일선이나 10일선을 의도적으로 깬 후 매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느 선에 닿으면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는 식의 발상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발상이며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이 필요한 것이다. 13. 15일보단 7일 이평선. 기대 수익률은 7일선 부근이 15일선 부근보다 좋다. 하지만 7일선 매수는
그만큼 손실의 위험도 크다. 따라서 직장인에게는 15일선 부근이 안정감이 있다. 7일선과 15일선의 이격이 10% 이하인 상태에서 7일선 부근에서 반등이 이미 나온 종목은 15일선에서 매매하지 않는다. 물타기도 마찬가지다. 물타기는 매수가 간 간격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자, 여러분들, 왜 7일선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왜 7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면 15일선에서 매수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저자가 책에서 설명하는 가격의 추세 또는 관성적 움직임에 기인합니다. 저자의 필터링대로 하면 엔벨로프 20, 40 종목은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강한 종목에 해당합니다. 그런 종목의 가격이 15일선에 닿지도 않고 7일선에서 반등했다면 그건 주가가 작게 하락한 후에 다시 상승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상승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크게 상승한 만큼 급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일선 매수는 수익 확률은 높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7일선에서 반등한 종목은 15일선에서 다시 매수하지 않는 것일까요? 역시 추세에 기인합니다. 7일선에서 반등한 종목은 크게 상승한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이 주가가 15일선까지 빠졌다라는 건 하락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하락하는 가격은 계속 하락하려고 하기 때문에 7일선에서 반등 후에 하락하는 가격은 15일선을 하방으로 깰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 7일선 반등 종목은 15일선에서 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책이 처음 봤을 땐 간단해 보였는데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노하우가 압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꼭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배어져 나오는 육즙이라고 할까요? 그 내공의 육즙이 굉장히 느낌이 좋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읽으실 때마다 새로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4. 손절. 나는 주식시장에서의 실력은 이 손절의 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크게 손절할 줄 아는 사람이 단기 매매에서 롱런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내 판단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식을 해야 오래간다. 틀리면 안 된다라는 경직된 마음보다는 틀려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주식을 해야 한다. 나의 경우 손절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폭에 대한 손절과 기간에 대한 손절이다. 먼저 폭에 대한 손절은 이렇다. 매수가 대비 몇 퍼센트 혹은 어느 선 이탈이 이 상황에 해당한다. 매수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산 이유는 주식이 그 지점에서 반등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면 실패를 인정하고 자르고 나와야 한다. 내가 정한 손절선은 종가 기준 21선 이탈이다. 장중 21선 이탈이 아니다. 장중에 일시적으로 깨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1선을 흔히 세력선이라고 한다. 세력들이 관리하는 선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같은데 그런 이유로 이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손절이 너무 크지 않는 선을 찾다 보니 21선으로 정했다. 21선을 깨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종목은 수도 없이 많다. 물론 그렇지 않고 계속 흐르는 종목도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절한다는 것이다. 손절을 할 수 있어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 확률 높은 종목과 매매법을 확보했다면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월 단위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된다. 모든 종목을 수익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두 번째, 기간에 대한 손절이다. 나의 경우 매수일 포함 3에서 5일까지 내가 원하는 반등이 오지 않는다면 매도한다. 손절일 수도 있고 익절매일 수도 있다. 장이 좋은 경우 5일 정도까지 기다리고 장이 좋지 않으면 3일 정도 기다리고 매도한다. 투자하는 사람은 현금이 마르면 안 된다. 손절하지 못하면 현금이 마른다.
꼭 이 선을 기준으로 손절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만의 손절 라인은 정해두도록 하자. 15. 실전 자동매매. 자, 이제 저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동매매 설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동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일단 종목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초전도체 사례처럼 거래대금과 상승률이 뛰어나고 좋은 재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일단은 선정하는 게,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매는 그 다음 문제죠. 자, 퇴근 후에 어느 정도 살핀 후 종목을 선정했다고 합시다. 이제 자동 매매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자, 자동 매매를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 매매 기능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활용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짜는 것입니다. 자, 키움증권에 가셔서요, 여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의 오픈 AI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키움 오픈 API 서비스 소개로 가시면은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키움 오픈 API 사용 절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용 신청하시고 오픈 API 설치하시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시고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 가이드 바로 가기라는 화면이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개발 가이드라인을 약 53페이지의 PDF 파일로 설명을 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쭉 읽어보시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키움증권 0624 창에서 여러분들은 자동 매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 0624 창에서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수는 하기가 어렵고요.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종목이 얼마 이상이 되면 매수하라,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하라 등의 조건값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죠. 사실 0624 창으로 돌파 매매 조건 설정은 쉽습니다. 하지만 눌림 매매는 0624 창으로 어렵죠.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추 가격 설정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일단 아까 전에 엔벨로프 선은 우리가 설정을 잘 했죠. 자, 그러면 저자의 기준대로 이평선을 7일 이평선과 15일 이평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도록 7일 이평선은 너비를 2포인트로, 15일 이평선도 2포인트로 하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7일 이평선은 분홍색, 15일 이평선은 파란색, 그리고 엔벨로프의 저항선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해당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이날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했는데 요날 엔벨로프의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7일 이평선에 닿을 때 자동 매수를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차트를 계속 보시다 보면 대충 캔들과 이평선이 만나는 지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결국 이 캔들을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차트를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 종목은 이제 매수 설정, 자동 매매 설정 대상이 된 거죠. 자, 그럴 때 자, 7일 이평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는 7일 이평선에 캔들이 닿았을 때 매수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캔들이 얼추 요 정도로 내려와야 되고요. 요 7일 이평선이 얼추 올라와야지 캔들과 이평선, 7일 이평선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 대충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어떤 특정 가격대가 무슨 어떤 매직 넘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그 정도 즈음에서 내가 적절하게
매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캔들과 여기 이평선이 닿는 위치를 한 요 정도 즈음, 여기 저가와 여기 이동평균선의 중간 정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46,968원. 그럼 좀 넉넉하게 조금 더 아래 가격에 대략 46,500원 정도의 매수를 할 수 있게끔 46,500원 여기 가격이죠. 여기까지 가격이 내려왔을 때 나는 매수를 하겠다. 이거는 키움증권 공유기사 창으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개별 종목 자동 매수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걸어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아직 만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캔들은 위에서 버티고 있고 7일 이평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수정을 해주는 거죠. 퇴근하고 종가 보고 이평선 보고 조금씩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48,000원 정도까지 가격 설정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캔들을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제 밤이죠. 밤에 48,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매수를 실행하라라고 조건값을 변경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매수가 실행이 됩니다. 정확하게 7일 이평선과 이 캔들의 저가에서 매수가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PI를 활용하지 않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품을 들여서 매수 매도 타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공유기사 창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뒤에도 나오지만 3%부터 9%까지 분할 익절매를 실시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자동으로 익절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마 적절하게 익절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볼까요? 아직은 조금 애매하죠. 그 다음날 보겠습니다. 자, 요때 아마도 대부분의 물량을 익절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자의 자동 매매 기준에 따르면 말이죠. 자, 보시면 요날 매수가 실행이 됐고요. 이날 포함해서 지금 며칠이 지났죠? 하루, 이틀, 3일. 저자의 기준에 따르면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면 이날 그냥 털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날 익절하고 나오는 거죠. 또는 5일까지 기다렸다가 요날 털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매매 설정을 이날 했습니다. 이 종목을 최종 매매 대상으로 설정한 날은 이날이고요. 관심 종목으로 설정한 날은 이날입니다. 관심 종목으로 이날 설정하고 매매 대상으로 설정을 했고요. 추적 관찰하면서 자동 매매를 설정한 날은 이날이 되었습니다. 요날 조금씩 변경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요날 자동으로 매수가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자동으로 어디서 매도가 됐죠? 요날에 자동으로 다 익절이 나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공유기사 창으로도 자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날 밤에 여러분들이 설정 값을 계속 조금씩 변경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가 베팅 매수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자, 종가 베팅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요 차트로 그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날 매매 이 종목은요, 요날 엔벨로프 저항선을 돌파한 이날에 이 종목은 이제 매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의 가격이 7일 이평선까지 떨어지려면 일단은 음봉이 나와야 돼요.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눌림 매매라는 건 상승하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봉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음봉 나오는 날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자, 요날 종가에 봤는데 자, 7일 이평선에 닿지 않았어요. 요날 봤는데 7일 이평선에 닿지 않았습니다. 요날 봤는데도 7일 이평선에 닿지 않았죠. 자, 그 다음날 보는 겁니다. 닿았습니다. 얼추 닿았죠. 물론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매수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종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는 거죠.
자, 종가 매수의 타점을 한번 대략적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매수는 내가 종가로 하고 매도는 프로그램이 자동 공유기사 창에서 자동으로 익절할 수 있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익절 나가고요. 자, 여기에서 또 익절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프로그램이 알아서 할 겁니다. 자, 요날 매수했고요. 1일차, 2일차, 3일차인데요. 여기에서 수익률이 좀 애매하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정리하고 그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날 여기에서 조금 더 익절이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가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얼추 가격으로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추 가격 매수는요,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설정할 수 있는데 종가 매수는 한 3시부터는 그래도 조금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직장이나 본업이 있는 분들은 잠깐 화장실을 가셔도 좋고요. 회사마다 한 군데씩 한적하고 외진 그런 곳에 가서 종가가 7일, 15일 선까지 내려온 종목을 정해진 비중대로 쭉 매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매수 종목이 되는 대상을 관심 종목으로 쭉 설정을 해놓고 3시부터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음봉이 7일선, 15일선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그때 쭉 매수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MTS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잔고 편입 자동 매도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책에서 저자는요, 3에서 9% 수익 날 때 분할 익절을 기계적으로 하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분할 매도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공유기사 창에서 잔고 편입 자동 매도 기능을 활용합니다. 제가 그 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키움증권의 공유기사 자동 감시 주문에 잔고 편입 자동 매도로 들어가셔서 계좌 번호별로 잔고 편입 자동 매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기준가 대비, 내가 매수한 가격 대비 몇 퍼센트 상승할 때 이익을 실현해라 라고 명령값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3%로 일단은 설정을 하고 3%, 5%, 6%, 7%, 8%, 9% 조건을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 3%에 하나, 6%에 하나, 9%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게 괜찮겠죠. 자, 기준가 대비 3% 상승했을 때 익절을 해라. 매도 가능 수량의 30% 분량을 현재가로 익절해라. 라고 해서 여기에 체크해 주시고 조건 추가 눌러 주시고 이 밑에 조건이 추가되는데 실행 중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익절 규칙이 하나, 자동 익절 규칙이죠.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5로 바꾸고 추가 눌러주시면 또 하나 추가되고요. 그리고 여기 숫자를 9로 바꾸고 9% 상승하면 모두 다 매도하겠다. 전량 익절하겠다. 100%로 두시고 조건 추가해 주시면 이 밑에 익절 조건이 3개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 놓으시면 이 계좌에 매수만 제대로 해 두시면 매도, 익절은 자동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종목 자동 매수는 여기 클릭하시고요. 계좌번호 클릭하시고요. 종목 선정하시고요. 현재가가 얼마 이상이 됐을 때 매수하라. 현재가가 얼마 이하가 됐을 때 주문을 실행해라. 주문은 보통으로 놓으십시오. 현재가로 놓으시고 주문 수량 넣으시고 요거 체크 해주시고 조건 추가하면 자동 매수 감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얼추 가격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매매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종가 매매는 여러분들이 직접 매수를 일단은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자, 손절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마이너스 3%를 손절 라인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면 역시나 잔고 편입 자동 매도로 들어가셔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는 겁니다. 손실 제한. 손실 제한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3% 그리고 매도 가능 수량은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건을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너무 급격하게 주가가 빠져버리면 3% 현재가 매도가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죠. 2.8% 손실이 나면 시장가의 매도 가능 수량의 50%를 매도해라, 손절해라.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하나 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서 계속 조건값을 요리조리 만져보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어떤 감이나 기법이 도출이 되실 겁니다. 자, 만약에 저자처럼 종가 기준으로 21선 깨졌을 때 매도.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겠죠? 3시 10분부터 3시 20분까지 종가 매도를 직접 하는 겁니다. 21선 깨지면. 자, 물론 이런 것들이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처음에는 손이 많이 갈 거예요. 처음에 하시면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여러분들만의 데이터가 쌓이고 매매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시면은요, 크몬 같은 전문가 의뢰 사이트에 자동 매매 프로그램 외주 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선 손이 조금 가더라도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손으로 이리저리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의뢰를 맡기시더라도 더 정확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크몽 말고도 제가 모르는 많은 사이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크몽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이트가 크몽이 대표적인 거라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내가 일단 해보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해보시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눌림 매매뿐만 아니죠. 돌파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돌파 매매는 더 쉽습니다. 설정값 결정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돌파 매매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자동 매매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 역시 공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루 10분 종가 베팅. 종가 베팅이란 주식시장의 종료 즈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종가 베팅의 장점은 무엇일까? 종가에만 매수하기 때문에 장중 움직임에 휘둘릴 가능성이 없고 종료 직전 짧은 시간만 투자하기 때문에 직장인에게도 큰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종가 베팅에 유리한 시장은 상승장이다. 시가의 갭이 잘 뜨기 때문이다. 하락장에서는 종가 베팅보다는 같은 종목에 대해 시가 베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락장에서는 종목들이 마이너스에서 시작될 확률이 높으므로 매수 가격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나의 종가 베팅을 소개한다. 각 패턴은 반등의 가능성이 큰 지점이다. 다만 타점보다 우선하는 것은 종목 선정이다. 패턴 1. 장대 양봉 후 단봉. 장대 양봉 이후 다음 봉이 몸통이 작은 단봉의 형태의 경우이다. 음봉, 양봉 여부는 상관없다. 단봉은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벌어지면서 소강 상태로 끝난 경우에 나타난다. 단봉 형태가 발생한 날 분봉에서 장 초반 공방을 벌이다가 장 막판에는 지지력을 보이며 횡보하는 흐름이 좋다. 좋은 재료를 동반한 종목에서 이런 패턴이 발생하면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매수 시점에 재료가 여전히 매력적이고 유효해야 한다. 패턴 2. 연속 2음봉. 종목이든 지수이든 연속된 2음봉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1음봉이라면 다음날도 음봉이 나올 가능성 또한 크다.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커진다. 재료는 물론 살아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음봉 종가 매매에서 주의하실 점은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음봉의 종가에서 매수를 하는데 다만 장대 양봉 후에 이런 식으로 저가가 상승한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의 종가의 위에 위치한 음봉, 상승 음봉이라고 하는데요. 상승 음봉은 제외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음봉에서 종가 매수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는 종목의 재료를 판단하여 3에서 9% 분할익절한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시장과 나의 판단을 맞춰가며 종목별로 매도폭을 다르게 한다. 손절은 21선 이탈이나 매수일 포함 3에서 5일째 손절한다. 단발성 이슈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음날 오전에 정리하는 편이 좋다. 자, 장대 양봉 후에 단봉 타점은요, 많은 투자 고수들이 애용하는 타점이니까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봉 2개 종가 베팅은 저자가 말한 7일선, 15일선 전략을 접목하여 활용을 하신다면 더 좋겠죠? 책에는 종가 베팅에 대하여 저자의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7. 항상 시장 안에 있어라. 주식에도 기출문제가 있다. 주식시장도 역사를 반복한다. 그래서 항상 시장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같은 패턴이 발생할 때 상승 초기에 함께 탑승하거나 하락 초기에 탈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용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일들이 시장에서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장 밖에서 지켜보는 것과 시장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천지 차이이다. 따라서 시장을 떠날 것이 아니라 비중 조절이나 인버스 등으로 해지하면서 시장과 늘 함께해야 한다. 혹자는 상승장에만 투자하라고 하지만 시장 안에서 때로는 얻어맞으면서 쥐어 터져가면서 배우는 것이 각인이 된다. 18. 반드시 투자 결과를 추적 관찰하라. 본인의 계좌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의외로 드물다. 손실이 지속될 경우 늘어나지도 않는 계좌를 관찰하는 것이 괴로운 것을 나도 잘 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9.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절대적인 법칙 같은 건 없다. 시장은 변한다. 현재 잘 벌고 있다면 새로운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 나의 경우 전체 자금의 1% 정도는 시장을 연구하고 새로운 매매 방법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다. 물론 엄청 까먹는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는 과정이 원래 그렇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을 찾는 노력은 항상 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일선 이하의 눌림을 공략하는 매매 방법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면 기존에 잘 되는 매매는 유지하면서 그 매매 금액의 1% 정도를 떼어내어 5일선 위에서 시세를 크게 먹는 구간을 공략하는 매매를 연습해 보는 것이다. 또 단기 매매가 아니라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스윙 매매법도 연습할 수 있다. 나 또한 현재 소액으로 스윙 매매 연습을 위한 계좌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다 보면 이것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섣불리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정 장세에서만 잘 먹히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검증이 되어야 한다. 무기는 많을수록 좋다. 그래야 장세가 변해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20.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비중 조절에 유념하자. 이때 비중 조절이란 분산 투자의 개념이 아니다. 특정 종목이 계좌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큰 비중으로 몇 종목을 사다 보면 금세 현금이 고갈된다. 내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다. 종목당 투입 비중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는 종목은 전체 현금의 10에서 20% 사이를 배정한다. 실패를 염두에 둔 매매에서 종목당 20% 이상의 베팅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오버나잇을 한다면 장 마감 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악재를 맞이할 수 있다. 레버리지를 과하게 사용하는 트레이더들이 9번의 성공 이후 1번의 실패로 전체 계좌가 초토화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종목 선정 때 사용한 재료의 크기, 거래 대금, 차트, 악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종목별로 투입 비중을 달리한다.
난 종목당 상한선을 20%로 두고 차감 요소가 있는 종목은 비중을 줄인다. 악재에 대해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에게는 특히 종목당 비중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실패에 대해 손절로 대응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책에는 직장인 투자자만이 할 수 있는 직장 생활과 투자를 슬기롭게 병행하는 팁, 장중 매매 방법, 우량주, 배당주 투자 방법, 실패 없는 공모주 투자 방법 등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책이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그럼에도 뭔가 핵심적인 내용이 명확했고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뚜렷한 책이라서 좋았습니다. 꼭 책을 매수하시고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자의 10년 노하우를 배우는데 책값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쉽지 않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생각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번 만에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요. 세계적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몇 번을 넘어지잖아요. 근데 몇 번을 넘어지고 나중에는 되는 사람은 결국 한 번에 성공한 사람보다 더 탄탄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김연경 선수의 말이 어떠신가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언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결국 성공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할 때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그들을 대단한 위인, 성공할 수 있는 사람처럼 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대한 과정을 수행 중이었고 결국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투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실패하고 계시다고요?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박망래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실패가 뭔 줄 아냐? 했다는 거 진 거야. 실패가 쌓이면 그게 경력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하지 마라 그런 거지. 야, 실패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여기 있는 사람 실패하는 거야. 성공한 애들이 실패하는 거야. 저는 끝까지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부자의 상황 채널은 그런 여러분들 뒤에서 항상 응원과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